축구협회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이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날씨가 확 더워졌어요. 날씨가 확 더워진 만큼 프로야구 순위 싸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경기 정도 치렀고 서로 상대 팀들의 전력이 파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팀을 맞이했을 때 세밀한 운영, 좀 더 맞춤식 디테일한 경기 운영이 더해져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3강과 6중 사이의 갭이 살짝 벌어진 가운데 당초 3강권으로 분류됐던 지난해 한국 시리즈 파트너죠. 그렇죠. 기아와 삼성이 조금 밑에서 3강 안에 없어요 지금. 요 두 팀이 과연 50경기 이후 나머지 시리즈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반등의 키가 있을지 주요 해설위원들한테 물어봤고 저희 최강호팬 2명의 시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예. 기아와 삼성이 지난 주말 대구에서 네. 3연전 했죠. 치열했죠. 삼성이 2승 1패 위닝 시리즈 했는데요. 두 팀 모두 네. 이기는 경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다 어떤 경기든 사투를 벌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팽팽한 승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린다는 느낌을 양쪽 벤치에서 다 그런 인상 받았거든요. 근데 두 팀 두고는 당연히 뭐 언제쯤 때가 되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즌 초반에 그런 뭐 아주 낙관적인 그런 상황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해 보면 사실 그런 뉘앙스들이 예, 느껴지더라고요. 네. 순위 자체가 10위 키움을 빼고는 굉장히 촘촘하고요. 예, 당초 전망됐던 3강 가운데 LG가 뭐 선두를 지키고 네. 있지만 뭐 하나와 롯데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흐름이나 뭐 그냥 분위기만으로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그 단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그리고 또 KT가 최근에 라인업이 좀 복구되면서 네. 좀 올라오는 분위기.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5개 팀의 어떤 위치에 들어갈까 좀 복잡해졌죠. 네. 그래서 두 팀이 지금 삼성과 기아가 못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팀 중에 두 팀을 이제 끌어내려야 예. 그제로 올라갈 텐데 만만한 팀들이 별로 없다. 특히 3강을 확 끌어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직 승차가 확 벌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순위 살펴보면 1, 2, 3위 3강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LG, 하나, 롯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4위 KT가 3위 롯데와 3.5경기 차로 이렇게 살짝 여기가 좀 갭이 좀 있는 거잖아요. 1, 3강을 팽팽하고. 근데 여기에 한 게임 뒤진 공동 5위가 세 팀이나 됩니다. 지금 삼성, NC, SSG까지 요 세 팀이 공동 5위. 기아가 8위지만 승차는 5위와 한 경기 차. 이렇게 좀 팽팽하게 딱 중위권이 모여져 있어서 삼성과 기아가 요 분위기에서 어떻게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초반 기대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이지만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건 아니고 해설위원들은 삼성 기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네, 근데 매 시즌 보면 네. 각 구단이 그 쉽게 구단 갖고 있는 기본 전력을 다 뽑아보잖아요. 네. 뭐 WAR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 수치화해서 서열화 시켜보는데 사실은 그게 그대로 정규 시즌에 반영되진 않죠. 변수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은 그런데- 예상일 뿐. 네, 근데 네. 그런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매 시즌 잘 풀리는 팀 보면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전력 말고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맞아요. 새로운 전력. 그러니까 뭐 가령 올해는 한화 네. 뭐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데 슈퍼 마무리 김서현 선수가 등장했죠. 근데 김서현 선수가 뭐 시즌 전만 해도 굉장히 성장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지금 마무리 자리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줄지는 예상하기 힘들었죠. 지난해 막판 모습을 유지만 해줘도 좋겠다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뭐 뺄 수 없는 전력이 여기 돼버렸고. 8에 나오는 한승혁 선수, 네. 또 타선의 중심이 된 문현빈 선수, 이런 이름들이 시즌 전에 뭐 하나 내부에서 그렇지만 다른 9개 구단도 그 정도의 전력을 놓고 하나를 평가하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민재. 좀 이제는 롯데 야구의 그 갈증, 목말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격수의 뭔가 그 타격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그런 선수가 그냥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뭐 선물이 내려온 듯한 그런 이름이에요. 롯데는 창단 이후에 이렇게 잘 치는 유격수가 있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서 그 유격수들 그한테 실례입니다. 아니, 박기혁 선수도 타격이 아주 뛰어났다고 보기는. 네. 김민재 뭐 등등 해서 코칭 스태프로 계시는데 이 보시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전민재 말고도 뭐 장두성, 정철원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선수들이 뭐 트레이드로 오긴 했지만 정철원 선수는 네. 뭐 당초에 이 정도 해줄까 이런 사실은 그 수치화된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아 삼성도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갖고 있는 전력 갖고 그래 잘 풀려서 우승했어 이렇게 당연한 듯 지나고 나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기아도 김도영 선수가 뭐 기대했던 거에 2배, 3배 워낙 잘했죠. 엄청났죠. 예. 리그 최고의 타자가 됐는데. 한준수, 각도규 이런 선수들이 팀의 새 에너지를 막 그냥 불어넣었죠. 그리고 삼성도 뭐 김영우, 뭐 이성규 네. 같은 그 거포들이 뭐 메들리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올해는 기아와 삼성 모두 조금 고전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새로운 전력, 뭐 기대 밖에 이런 선수가 튀어나오는 이런 게 덜 보인다는 거죠. 예. 부상 선수가 워낙 많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팀 모두. 자, 네. 빠진 전력을 지금 채워줄 선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안성호 기자님 해주셨는데 일단 기아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 주말 그 기아 삼성 경기 제가 유심히 TV로 봤습니다. 네, 가지 네. 못했는데 중계석에 누가 앉으셨나 봤더니 SBS 스포츠의 최원호 해설위원이 네.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경기 끝난 다음에 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기아가 지난해 공격력이 월등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핵심 자원이 부산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지난해에도 부산 공백이 없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네. 나성범도 빠져 있었고. 맞습니다. 올해는 그 폭이 좀 크죠. 김도영 선수 돌아왔지만 뭐 나성범, 네. 김선빈, 네. 위즈덤 선수가 지금 다 빠져 있고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네. 김도영 선수가 다행히 지금 4경기 연속 홈런 치면서 좀 끌어가고 있지만 조금 뭔가 전체적인 힘을 받는 데는 조금 수가 모자란 느낌 있고요. 앞뒤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 근데 지난해에는 뭐 공백 생겨도 뭔가 메워지는 덜 보이는 빠진 선수가 그런 흐름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공백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 스탯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뭐 전체 리그가 타고 투저이기도 했지만 네. 팀 타율이 무려 3할 1리였어요. 기아의 팀 3할 타율. 타율. 그리고 그팀 OPS가 0.828. 네. 예, 그랬는데 올해는 팀 타율이 2할 4푼 9리입니다. 기아답지 않죠. 예, 익숙하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리그 평균이 2할 5푼 5리거든요. 맞아요. 네. 얼마나 지금 타선이 기대치와 간극이 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증명이 되는 수치죠. 그 타선이 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 기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오선우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오긴 하던데요. 네네. 저는 기아가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와줘야지 뭐 주변 타선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위즈돈 선수가 돌아올 것 같다고 하고요. 뭐 김선빈, 나성범 선수가 뭐 조금 와서 자리를 잡아주고 김도영 선수가 점점 작년 모습을 찾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네. 최소한 상위권의 그 전력이 가져갈 수 있는 타선은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타선이 회복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예. 불펜은 숫자 자체가 좀 좋지 예. 않고 지금. 최원호 의원은 뭐좀 타선 얘기는 사실 드러난 얘기고 네네. 많이 사실 언급들을 하고 팬들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하려면은 불펜이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이게 키 포인트 같다는 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기아 선발 자책이 사실은 3.67 선발은 괜찮습니다. 선발 자책. 예, 네. 그러니까 선발 자책은 3.67인데 1위가 3.37에 하나거든요. 네. 차이가 크지 않죠.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예, 그런데 불펜 자책이 5.72 9위입니다. 그 더 나쁜 팀은 키움밖에 없어요. 근데 1위가 3.27의 하나와 KT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그 후반에 2.5점씩을 더 준다. 9이닝 기준으로 2.5점 예. 더 주는 셈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크죠. 크죠. 그래서 기아가 올해 선취점을 얻고도 승률이 5할 7푼 7리밖에 안 돼요. 15승 11패. 아. 굉장히 낮은 거예요. 뒤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KT가 선취점 올리고 그 마친 경기에 승률이 8할 6푼 4리거든요. KT는 확실히 마운드가 좀 19승 2무 3패. 아. 그리고 LG도 8할 때예요. 음. 그러니까 선취점 얻은 경기의 승률이 최소 7할 이상 가야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곽도기 선수 이탈이 아쉽기도 하지만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네. 정혜영 선수 마무리를 빼고는 거의 모두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최원호 위원의 이제 분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상현, 최지민도 좀 맞습니다. 폼이 떨어져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주축인데 지금 뭐 수치가 안 올라오고 있고요. 새로 영입한 조상우 선수고 평균 자책이 3.91. 그러니까 LG로 떠난 비슷한 자리 장현식 선수가 네. 지난해 3.94였는데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지난해는 타고 투죠. 올해는 투고 타죠. 그 평균 자책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은 장현식 선수만큼의 조금 그 공헌도는 아닌가 아직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선취점을 낸 경기의 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즈덤, 나성모 이런 선수가 돌아오면 이제 공격력에서는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공격에서 만들어낸 점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펜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저도 그 이동욱 해설위원, 정민철 해설위원 뭐 두 분 정도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동욱 위원이 확실히 수비 전문답게 기아가 이제 부상이 빠지면서 공격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기아의 일종의 피바빕이라고 그러겠죠. 예, 예. 수비에서의 인플레이트하고의 피안타율이 수비 효율. 네, 3할 2푼 4리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수비 효율이 되는 예, 거니까 예, 예. 100에서 빼면 수비 효율이 67.6%라는 뜻인데 이거는 평균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히 수비가 흔들린다고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맞아나가는 타구에 좀 운이 안 좋다. 예, 예. 그 수비가 없는 지역으로 좀 타구가 좀 맞아나간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요 수비 불안이 공격력을 살려내더라도 수비 쪽에서 좀 흔들리면 경기 운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민철 위원 통화할 때 정민철 위원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격력이 있어서 소크라테스의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위즈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곧 돌아오긴 하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지난해에도 초반에는 조금 슬로우 스타트니까 힘들었는데 여름 이후에 올라왔죠. 6월 이후에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물론 뭐 득점권에 조금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 소크라테스가 신경 쓸 일은 아니거든요. 뒤에 뭐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이 있으니까 앞선에서 좀 움직여주는 타자가 필요한데 위즈덤의 그 부분이 조금 소크라테스보다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력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정인철 의원은 전화 걸자마자 일단 그 얘기부터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최강 볼펜 너무 잘 보고 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좋다. 최강 불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또 굳이. 뭐 정민철 의원이 인정한 최강 볼펜. 네, 사담을 그냥.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했냐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받다가 정민철 의원이 워낙에 말을 잘하잖아요. 예. 명언도 잘 만들어내고 깔끔한 언변이 장점이죠. 기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노래가 바뀌면 춤도 바뀌어야 된다. 기아 노래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밟아야 되는 스텝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민철 의원이 굳이 자기가 옛날에 나이트에서 오래 놀아봤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한다고 전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요, 정민철이. 아니 농담인 거 다 알아요. 야구할 시간이 그런 데 갈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빠른 노래가 나오면 빠른 춤을 추는 거고 느린 노래가 나오면 느린 춤을 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아가 지금 팀 전력에 변화가 있는 가운데 부상 선수가 돌아올 때 빠질 때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경기 운영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의 구조도 바뀌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타고 투자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투고 타자에 가까운 상황이고 리그 환경이 바뀌고 선수들이 바뀌고 전력의 차이가 바뀌고 막 하나로 대처럼 치고 올라온 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리그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목표치를 수정해서 거기에 맞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 팀의 스타일이 지난해 뭐 뻥뻥 치는 선수들이 맞았다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맞춤형으로 조금씩 세밀하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요런 일종의 스텝의 변화, 스텝을 딱 좀 다르게 밟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정민철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아의 이제 운영 방식 그리고 스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스텝 얘기 갑자기 뭐 탈춤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댄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리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춤 얘기 오래 하네요. 근데 제가 이승철 의원 통화를 해봤는데 뭐 삼성도 삼성이고 기아도 기아인데 사실 두 팀이 그 전력이 지금 사실 빠져 있고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판도 전망이라는 게 올라갈 팀 내려갈 팀에서 각 팀 전력을 이렇게 비교해서 저울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 빅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러면서 키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14승 41패, 승률이 2할 오픈 5리인데요. 너무 낮아요. 지금 어느 팀이든 키움을 만나면은 벌떡 일어난다. 다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 2할 때 승률 꼴찌 팀이 나온 게 사실은 2002년
롯데 이후에 처음이에요. 물론 지금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키움이 승률을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죠. 그러나 그만큼 지금 키움이 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2할 승률 팀이 네. 롯데였다. 2002년에. 이순철 위원 얘기는 그 대진, 아. 대진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게다가 지금처럼 네. 순위가 촘촘한 상황에서는 키움 만나고 그러면 순위가 확 맞습니다. 올라가 있고. 지금 보면은 뭐 LG 좀 올라가 있고 네. 뭐 하나 롯데가 조금 붙어 있지만 키움 제외하고는 그냥 그 3연전으로 그렇죠. 예,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간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도 사실은 삼성이 좀 힘들었었는데. 예, 키움 만나서 3연속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냥 포효를 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KT, 예, KT가 또 수입으로 오름세를 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승철 의원은 지금 뭐 각 구장을 다니면서 네. 여러 팀을 보시고 네네. 사실은 그 야구의 좀 흐름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에 그 대진을 보는데 지금은 키움이 어느 팀을 만나나 아. 이걸 먼저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참고로 이번 네. 주는 기아와 두산이 차례로 키움을 만납니다. 근데 두 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팀들이죠. 지금. 뭔가 이게 당첨된 느낌. 이거 사실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이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키움에 1패를 하면 2패하는 것 같은 데미지. 그리고 2승 1패를 해도 아쉬운 흐름. 뭐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 시즌 키움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순위 실성. 구도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됐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기아가 키움에 네. 3승 3패를 했어요. 호박세. 요거 좀 아프네. 예. 네. 그런데 롯데 네. 키움의 6전 전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5승 1패. 여기서 이 대목만 해도 지금 그 간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기고 지고 따지면. 사실 냉정하게 팀을 운영하는 감독이라면 네. 키움전에 센 투수를 낼 수밖에 없네요. 잡을 경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앞서 그 정미철 의원이 이제 노래가 바뀌면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에 힘 조절을 해가면서 시즌을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아가 키움에 3승 3패했다는 점. 만약에 이거 세 경기를 더 잡았더라면 물론 좀 만약이지만 승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시즌에 상대팀을 맡아 맞춤형 전략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아 얘기해봤고 이제 삼성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은 조금 이제 최근에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 최은호 의원은 네. 그 삼성 경기를 이제 대구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삼성이 기아보다는 변수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투수 쪽만 보면은 좋은 흐름을 탈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 마무리 이호성 선수 네. 좋은 구위에도 제구가 좀 흔들려가지고 지난해 불안했는데요. 그랬죠. 네. 최근 경기에 자주 이제 그 불펜으로 나오면서 뒷문으로 이제 등판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근 7경기가 7.2이닝 네. 그래서 본래 2개예요. 이 정도면 뭐, 근데 네. 좀 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고 있고 여유가 생기고 있다. 이런 평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자완신인 배찬승 선수가 제가 시범 경기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3월 중순까지는 뭐 가장 아마 프로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오르내린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개막 이후에 기대만큼 못했거든요. 5홀드의 평자가 3.9이면 나쁘지가 나쁘진 않은데 않은데. 워낙 기대치가 컸어요. 그런데 최은호 의원 얘기는 그 시즌 전에 캠프랑 시범 경기 때 던지던 그런 밸런스랑 개막 이후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주말 그 피칭 하는 그 조금 밸런스, 릴리스 포인트 등등을 네네네. 보니까 그 모습을 거의 찾았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155km 패스트볼을 연속으로 막 던지는데 배찬승 선수 장점이 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패스트볼도 그렇고 슬라이더도 그렇고. 우타자 상대로도 쓸 수 있는. 예. 근데 그런 각이 다시 살아나가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량이 베스트일 경우에 삼성 불펜 투수 중에 가장 공략이 어려운 투수는 배찬승이다. 이런 얘기를 최원호 위원이 했는데요. 지금 배찬승 선수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젊은 두 불펜이
지금 상승세잖아요. 여기에 김재윤 선수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 구속이 안 올라와서 맞아요. 140 초반대만 머물렀거든요. 많이 흔들었어요. 조금 140 중반대로 지금 페스티벌이 올라오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네. 뭐 그 백정현 선수 네. 선발에서 불펜 전환해서 막 적성을 찾은 듯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WHIP가 0.8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백정현 선수 여유 있게 불펜으로 올라와서 여유 있게 예.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정현 선수 여기 뭐 김태훈 선수 이런 베테랑들도 조금 상승세라 뭐 불펜이 계산이 되는 뭔가 그림이 삼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도 삼성의 마운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태인이 지난주 이제 화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2등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둘 다 모두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예.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태인 살아나가고 뭐 후라도 레이에스 등 선발진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불펜에 더해서 마운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난해 보여줬던 만큼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현호 의원이 그 삼성이 진짜 무서운 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무서울 것 같은 팀만 팀으로 머물 것인가 여기는 예. 뭐 구자욱 선수 또 갈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보고 있어요. 구자욱 선수가 기대만큼 못한다. 숫자가 좀 안 나오죠 지금. 네, 근데 구자욱 선수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 구자욱 선수 합류 가능하냐, 마냐 대탈에도 출전 가능한가 이거 뉴스로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팀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하는 선수죠. 플레이오프 때 무릎을 다친 다음에 네. 결국에는 뛰지 못했죠. 근데 구자욱 선수 기대치는 그 내년 3월에 WBC 열리잖아요. 네네. 아마 주전 외야수로 아마 코칭 스태프도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정우 선수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갖고 아마 여러 카드를 생각을 할 텐데 박건우 선수도 있을 테고 누구 떠오르나요? 홍창희 선수는 이제 부상을 당해서 예. 좀 뛰기가 좀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뭐 그래서 갑자기 또 대표팀 얘기는 나중에 좀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올 시즌 타율이 2할 오픈 홀이 OPS가 0.810이에요. OPS는 뭐 그나마 해주고 있지만 타율 네. 2할 오픈 우리는 좀 낯설어요. 구자욱 선수가 네. 워낙 강력한 화력이고 리그에서 좌타 중에 넘버 원이라고 사실 꼽히는 이름이잖아요. 구자욱 선수의 스윙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서 사실 네. 좀 이런 것도 쳐? 하는 네. 공도 쳐서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타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그 지난해 이용균 기자 좋아하는 우르크, 우리 그 WRC 플러스. 우르크가 162.3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올해는 115.3이다. 평균 조금 나는. 아주 평범한 수치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그 일요일 기아전이죠. 네. 최원호 의원이 보면서 구자욱 선수 얘기를 했는데요. 최원호 의원은 투수 출신이라 투수 시각에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자욱 선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이런 그 포인트가 많이 보였나 봐요. 이날 그 기아 선발이 윤영철, 네. 이준영으로 이어가요. 이준영 전투 선수는 라인으로? 자투 불펜이죠. 네. 이렇게까지 구자욱 선수가 3번의 타석에 들어서는데 3번 모두 삼진. 오. 예, 그런데 자투수의 뭔가 딱 먼저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 타이밍이. 네, 네, 예,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고 저희가 보더라도 많이 그런 뭔가 무너지는 모습 네, 네, 그런 게 네. 보이더라고요. 최원호 의원이 유심히 본 타석이 6회 이제 이준영 선수가 던질 때인데 네. 이준영 선수 주무기가 뭡니까? 슬라이더. 슬라이더죠. 근데 이 선수가 구자욱 선수 상대로 공 5개를 던졌는데 4개가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 던진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아마 구자욱 선수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막 끌려나가면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데 구자욱 선수가 더 잘 알죠. 인터뷰할 잘하죠. 때도 저희 네네. 느껴지는데 구자욱 선수가 자기 모습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정태 코치도 당연히 알 테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지금 3번 타자잖아요. 2번 타자 김성윤, 네. 4번 디아즈 선수. 일요일 끝내기 없는 쳤죠. 20호 벌써 20호예요. 벌써 20개예요. 네. 김성윤 선수는 타율 1위죠. 네. 디아즈 선수는 홈런 타점 1위예요. 구자욱 선수가 살아나면 아마 그 상위 타선 라인은 그 10개 구단 최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하신 봅니다. 대로 그 마운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이 배찬 선수도 돌아오고 폼을 올렸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타석에서 구자욱 선수가 조금 잘해주면 예. 삼성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민철 위원은
이재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현 곧 올라온다. 네. 올라온다는 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네,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재현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다가 조금 주춤해서 네. 지금 기록이 타율이 2할 3푼 7리 정도고 OPS가 0.724 정도인데 이재현 선수가 일단 주격수 쪽에서 되게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는 가운데 야 타격에서도 곧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정재 선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키 플레이어는 김지찬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말고 부상을 빠지지 말고 라인업에 지켜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김성현, 디아즈, 김지찬, 구자욱 그리고 이재현까지 타선에 힘을 보태주면 뭐 삼성이 지난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공격력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그 뉴 굴비즈의 멤버가 조금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가면서 김성현 더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분위기를 이끌어내면 삼성 공격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현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몇 주 전에 네. 저 영상 만들 때 생각이 나네요. 이용윤 기자가 칭찬하면 조금 이게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과학인지 이게 뭐 샤머니즘은 아닐 텐데요. 이재현 선수 그 야수 WAR 1이라고 저희가 썸네일에 딱 박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칭찬을 했잖아요. 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정민철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정민철 의원? 정민철 의원이 이재현 정민철 의원하고 이제 잘할 거라고. 아 그래요? 그때는 제가 얘기한 게 맞고 이번에는 정민철 의원이 잘할 거라고 얘기한 거니까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저랑 상관없다. 예. 네. 정민철 의원하고 잘못하면 이용윤 기자 또 어제 통화가 마지막 통화로 그냥 끝나는 분위기. 자, 알겠습니다. 시즌 주중 3연전도 살짝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빅매치 기다리고 있죠. LG와 하나가 잠실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시리즈 일주일 내내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론 라시코에 이어서 한론 라시코 정말 롯데랑 붙은 팀들은 6경기 진짜 힘든 경기 치렀고 하나도 되게 진땀 나는 경기 치렀어요. 야, 마지막 경기 일요일 경기 막 진짜 엎치락뒤치락 끝에 연장 가서 9회 말에 끝났나요? 연장 10회 만에 끝났죠? 10회 만에 끝났죠? 밀어내기로. 정말 치열한 경기 있었습니다. 롯데가 최근에 방망이가 굉장히 무서운데 무섭죠. 연속 안타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팀 같고 라인이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롯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한화 팬들도 속을 많이 태웠더라고요. 어제 경기 보니까 뭐 류현진 집합도 있었고 뭐 끝내고 나서 이거 그 추월사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 정민철 의원과 통화된 김에 그거 물어봤어요. 김서현 선수 약간 구속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워낙 빠른 공을 던지다 보니까 150 초반만 나와도 막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실점하고 이런 장면 물론 이제 그 앞서 와이스가 내버려진 타자기니까 자기 실점은 아니었는데 그 김서현이 마무리 첫 해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좀 넘어야 할 성장통 그러니까 구속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일종의 진짜 체력이나 뭐 메커닉 이슈가 아니라 경기 체력, 투구 체력의 이슈일 것이다. 매일매일 경기 막판에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등판해 보는 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김서현 선수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심리적 피로도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마무리 첫 해에 찾아올 수 있는 요 경험을 그냥 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투수들은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쉬면 경기 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사라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챙겨주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역시 양상문 투수 코치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김서현 선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 정문철 의원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안 물어봤네요. 그거를 사실은 김원중 선수 물어볼 때 아니 한번 전화하면 되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다. 영상 좀 끝내려고 좀 물어본 건데 받아가지고 마무리 트렌드가 여기까지 하세요. 지금 젊은 선수 되게 많잖아요. 지금 사실은 마무리 보직을 맡고 있는 베테랑 정영 선수도 좀 베테랑이라고 하기 아직 몇 차 어리고 김원중 선수 정도가 베테랑으로 지키고 있는데 뭐 김원중 대단하다 정도로 그거예요? 그거 편집하세요. 마무리합시다. 네.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 여기저기 전화라도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